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오늘부터 이제 그 나홍대사 토굴가를 가지고 공부를 지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깨달음의 노래를 쭉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지금 부슬거사 이제 사부시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고, 그래서 부슬거사는 신라 시대 때 그 이제 거사셨죠. 그리고 이제 순치왕제 출가시를 이제 공부를 지난 시간까지 했고요. 이제 중국의 이제 분이시고, 오늘은 이제 나홍대사 토굴가이기 때문에 나홍대사는 이제 우리나라 고려 말기의 그 이제 스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나홍대사는 아주 참 유명하신 이제 스님이셨는데, 이제 뒤에 그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특히나 이 나홍대사는 이 토굴가가 참 유명해요. 이분의 그 토굴가가.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토굴가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이분의 그 사상과 생활이 어떠했는가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그 내용이 이제 토굴가에 이렇게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토굴가는 저를 그 지금 추천을 해주신 우리 항타원 이경순 종사님이 이 토굴가를 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평소에 많이 이제 이렇게 이 토굴가를 이렇게 읽으시고 이제 애청을 하셔가지고 이제 당신이 그 토굴가를 읽으시는 내용이 녹음이 돼가지고 그것이 이제 지금 전해지고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토굴가를 그렇게 이제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굴가를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저도 오늘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 토굴가를 제가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들으시고, 저같이 이렇게 이제 평소에 집에 가셨어도요, 이 토굴가를 한 번씩 이렇게 소리 내서 저같이 이렇게 읽으시면은 마음이 굉장히 상쾌해지고 이렇게 아주 세락해지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노래가 이 속에 그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토굴가를 이제 제가 먼저 한번 그 읽어드리고 그러고 이제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좀 제가 빼갖고 읽을게요. 나홍대사 토굴가 청살림 깊은 고래 일가 토굴 지어놓고 속문을 방개하고 석경이 패하니 녹양촌 사물하에 춘풍이 건너불어 전정에 백종하는 처처에 피었는데 풍경도 좋거니와 물색이 더욱 좋다. 그 중에 무슨 일이 세상에 체기한고 일편무의 진묘항을 홍로 중에 고자 두고 적적한 명창하에 묵묵히 홀로 앉아 10년을 기한 정코 일대사를 궁구하니 전정에 보라단 일 금일이야 하라구나.
일당고명 심지월은 망고에 밝았는데 무명장야 업파랑에 길 못 찾아 다녔도다. 영축산 재벌회상 처처에 모였거든. 소림굴 조사가풍 어찌 멀리 찾을소냐. 청산은 묵묵하고 녹수는 잔잔한데 청풍이 설설하니 헛떠한 소식인가. 일리제평 나툰 중에 활기조차 부족하다. 천복만악 푸른 송엽 일발 중에 담아두고 백공천창 깊은 누비 두 어깨에 걸었으니 의식에 무심거든 세욕이 했을소냐. 욕심이 단박하니 이나 서성 쓸데없고 사산산이 없는 곳에 법성산이 높고 높아 인물도 없는 중에 법계 일상 나타왔다. 교교한 야월하에 원각산성 선뜻 올라 무공절을 비껴불고 모령금을 높이 타니 무의자성 진실락이 이중에 갇혔더라. 석호는 무영하고 송풍은 하다 팔제 무창령 올라서서 불지촌을 굽어본디 각수에 담하는 난방계라. 남모의 영선 회상 불보살 남모의 영선 회상 불보살 남모의 영선 회상 불보살 이런 것입니다. 뭔 뜻인지 몰라도 좋죠. 제가 집에요 혼자 가만히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목청 빼가지고 한 번씩 읽어보세요. 이게 그냥 마음이 아주 시원해지고요. 정말로 아주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 이제 그렇게 도달한 것 같은 그런 어떤 생각이 이제 들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나무대사 토골가예요. 그 토골가를 참 이렇게 이 어른이 이렇게 했는데 아마 우리나라의 역대로 많은 그 스님들이 이렇게 이제 다녀가고 내왕하시고 이제 그러시면서 한 번씩 이제 회상을 열으시고 불맥을 면면상속해서 이렇게 이어오고 이제 그랬거든요. 이제 그랬는데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아마 수생을 드나드시면서 이제 인연 따라서 몸을 놔두셨다가 또 이제 가셨다가 그래서 그 시대의 상황을 보시고 아마 이렇게 이제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 나홍대사는 이 토골가가 있는가 하면 또 그 참선곡이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대단히 그 중요한 것인데 우리는 이제 이 토골가를 이제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우선 그 나홍 스님에 대한 그 내역을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봅시다요.
고려 말에 뛰어난 고성이다. 지금 나홍 스님을요. 그렇게 이제 고려 말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이 본명이 해근이에요. 이제 나홍 스님의 본명을 이제 해근이다. 지혜를 부지런히 닦는다 이 뜻이죠. 이제 해근. 그래서 이제 해근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하고요. 이제 나홍은 법포입니다. 여기 나오는 나홍은요. 이제 법포를 이제 그 나홍이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이름을 붙이는가 하면 법포를 이제 앞에다가 붙이죠. 그래서 나홍해근 이렇게 나홍해근 이렇게 세자로 이제 붙이는 것이. 그래서 이제 저런 것을 해가지고 우리 어디 교단의 선생님도 저를 교산 성택 이렇게 해가지고 책에다가 앞에다가 제 호를 붙이고 뒤에다가 이제 제 본명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이제 책을 한 권 보내준 책을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성가에서 내려오는 이게 이름의 그 어떤 그 모습을 이렇게 그 표현을 했다 하는 것도 알아둬야지 우리가 말이죠. 그리고 호는 당신 스스로 강을헌 그렇게 이제 호를 했어요. 저도 참 멋지죠. 강의 달이죠. 헌은 지펀자죠. 강을헌 이제 호를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고려 말에 언제 태어나신가 하면 1320년에 태어났습니다. 1320년, 320년에서 이제 언제까지 살으신가 뭐 57세에 열반하셨는데 1376년, 1376년 57세에 이제 열반을 하시는 이제 이런 어른이 이제 나홍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21살 때 이 나홍 스님요 21살 때 문경에 있는 문경 경상북도 문경이 있죠. 그것이 이제 공덕산이라는 문경의 산이 있는데 이제 이 문경이 어찌 된가 하면 소백산이 태백산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태백산이 등줄기죠. 그래갖고 이제 소백산이 다시 이렇게 이제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는데 쭉 그것이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어디까지 연결이 되는가 하면은 저쪽 제일 꼭 저쪽 동쪽이 뭔가 하면 중령이에요. 중령 대나무 죽자 이었네요. 또 문경에 가서는 그 소백산을 넘는 제가 뭔 제입니까? 세제, 예, 문경 세제. 또 김천에 와서는 추풍령. 그래서 추풍령에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덕유산. 이제 덕유산이 또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은 이제 지리산.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지금 그 이제 우리 그 등줄기가 그렇게 쫙 이제 뻗어 있는데 이분이 그 아마 문경 분이신 모양이에요. 고향이 문경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문경에 공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묘적암이라는 이제 암자가 있었습니다. 묘적암. 그래서 문경 공덕산 묘적암이라는 암자의 요연선사를 찾아가. 요연선사. 이 서성입니다. 이게 요자는 깨달을 요자죠. 요연선사를 찾아가는데 이것이 이제 나홍 스님의 그 발심사고 이제 그 서성이시죠. 찾아가서 출가를 하고 21세에
이제 이 출가를 합니다. 이 요연선사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스님이 되는 것이죠. 스님이 돼서 이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스님이 되고 난 뒤에 바로 아마 이 토굴을 지은 것 같아요. 이 토굴을 이제 짓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시절에 아마 이제 그렇게 이제 토굴을 짓고 이제 했는데 이 이제 여기서 출가를 해가지고 전국 사찰을 편력하면서 정진을 했다.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그게 이제 사찰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찰을 이제 두고 또 이제 그 사찰 옆에다가 이제 토굴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토굴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이제 공부를 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편력을 하시다가 양주의 천보산에 가서 해암사라는 절이 있었어요. 양주의 천보산, 양주의 천보산 해암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 가가지고 서공화상에께서 큰 깨달음을 얻는다. 서공화상. 그래서 큰 깨달음을 이제 얻는다.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때가 24세시예요. 그 21세에 출가해가지고 24세에 이미 말이죠. 어떤 그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갔다 말이죠. 깨달음의 경지에 이제 들어간 이제 그런 분이 이제 우리 그 나홍선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제 일단은 여기서 깨달음을 얻었다 이 말은 우리가 그 수징결에서 보면은요 도노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도노를 지금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얻고 그리고는요 이분이 한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가는 것만요 원나라를 건너갑니다. 원나라로 이제 건너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나라로 건너가 가지고 원나라 법원사라고 하는 절에서 인도성 지공화상을 만나요. 많이 들어보셨죠? 지공화상. 이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이 지공화상. 공을 가르친다. 이름도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짓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을 가르친다. 그래서 지공화상을 만나는데 이분은 이 지공화상은 원래는 뭔가 하면 인도성이었어요. 인도성이다. 이 말이죠. 인도성이 지공화상을 이제 만납니다. 이제 만나가지고 여기에서 이분의 그 지도를 받는 거예요. 이제 나홍스님이요. 이분의 지도를. 그러니까 이제 이미 도노를 한 이후에 지금 중국을 건너갔거든요. 건너가가지고 지공화상을 만났으니까 상당히 이제 그 깨달음의 경지 속에서 지금 이렇게 그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게 이제 지공화상에서 지도를 이제 그것을 받는데 이제 지선사 처림의 법을 잇는다. 그랬어요. 지선사의 처림. 이 법을 이제 이어받는다.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그 중국에서 인도의 고성으로부터 이제 이걸 받는 것이죠. 고성으로부터 이걸 이제 받아가지고 지도를 그것을 이제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상당하게 이제 이게 도노를 했으니까요. 아주 그 순숙될 거 아닙니까? 자꾸 더 이제 이미 이런 이제 분을 만나가지고 계속 이제 하고 이미 요연선사 밑에 서서 해가지고 서공화상에서 지금 여기서 깨쳤다 그랬죠? 깨쳤다고 했으니까요. 이분이 지금 24세에 이미 지금 깨쳤으니까요. 그래갖고 이제 법이 상당히 이제 높아지겠죠. 자꾸요. 갈수록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광활한 중국 천하를 이제 그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예전 스님들은요 사실은 참 생활이 참 멋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저 토굴도요. 이 지금 이 아까 이 내용에 보면 10년을 기한 정코 해놨죠. 그러니까 10년을 기한 정코도 10년을 기한 내가 10년 안에 안 떠나겠다고 하는 이런 그 각오를 딱 가지고 지금 그 토굴에서 토굴 저 공부했다고 지금 그랬죠. 기한 정코 이제 적공을 시작했다고 지금 이 토굴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천임의 법을 이제 이어가지고 이미 상당한 경지에 도달하면서 중국 천하를 주요 천하를 하시는 거예요. 하면서 두루두루 말이죠. 많은 선지식들을 다 만나고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들이 우리는 뭘로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의 뭐로 볼 때 이게 뭐겠습니까? 창탑이 지금 뭐겠어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으로부터 법을 얻는 것이 뭔가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정보이 다양하죠. 정보이 다양해요. 지금 볼 때요. 예. 이 정보가요. 일방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인 정보가 들어오면요. 그 정보에 딱 고착돼 버리죠. 일방적인 정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네트워크 얘기했죠. 네트워크 얘기할 때 오퍼레이셔널 네트워크, 퍼스널 네트워크, 또 뭐 스트래티직 네트워크 세 가지 얘기했죠. 이 네트워크가 바로 뭔가 하면요. 이런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원만한 그 정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원만한 정보가. 그게 우리가 캐치가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될 때는요. 일방적인 통로로만 우리가 딱 해서 거기에 고착돼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상념 있잖아요. 일상적인 생각 있죠. 그 일상적인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이 벗어나기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아까 지금 여기서 얘기가 뭔 얘기가 나왔나 하면 뭔 재미로 누구는 뭔 재미로 살는가 모르겠다. 전 그랬죠. 자, 이것이 뭔가 하면요. 일방적인 정보에 의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나홍선사는요. 중국 천하를 다니면서 여러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요. 지금 우리가 현대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게 뭔가 하면요.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다. 이게 말은 뭔가 하면요. 한쪽으로 편벽된 사유와 사고 세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 그러겠죠? 아이고, 그런 게,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것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살다가 보면요. 이런, 이제. 그래서 나홍스님은 이미 중국에서 그 많은 이제 사람들을 이제 만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그 자기의 그 법력과 도력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이제 나홍스님이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민왕 7년에 이제 그게 언젠가면 1358년에 귀국을 합니다. 우리나라로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중국에서요. 귀국을 해요. 중국의 천하에 있는 선지식들을 싹 다 이제 만나보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358년에 이제 귀국을 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돌아가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오대산 상두암으로 가요. 오대산 상두암. 아까 지금 오대산 갔다 왔다 그랬죠? 그 상두암. 그래서 상두암이요. 이렇게 쓰는 상두암이에요. 이제 오대산에 이 상두암이 있었던가 봐요. 여기 이제 들어가 가지고 나홍선사가 들어가 가지고 조용히 거기서 안거하면서 자기 수행 공부를 이제 중국에서 주요 천하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그 만난 내용들을 전부 정리하고 하면서 조용하게 이 상두암에서 이제 머물고 있었어요. 머물러 있는 그 중에 어떤 청이 들어오는가 하면 그때에 우리나라 이제 고려의 왕이 누군가 하면요. 고려 마지막 왕이 누구죠?
예, 공민왕이죠. 공민왕과 그 태후가 이렇게 한국에서 깨쳐가지고 중국 가서 이렇게 해서 공부하고 온 스님이 지금 상두암에, 오대산 상두암에 조용히 머물고 있단다 하는 소식을 이 지금 공민왕이 듣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이 공민왕과 태후가 친히 찾아갑니다. 나홍 스님을 찾아가요. 찾아가고 간곡하게 청을 올립니다. 어떤 청을 올리는가 하면요, 이제 그 창생제도와 이 세상 그 제도에 힘을 써달라 하는 청을 아주 간곡하게 그 이제 지금 공민왕과 태후가 이제 올립니다. 그게 올리니까는 그 이제 극진한 그 청을 뿌리치질 못해요. 나홍 스님이요. 뿌리치질 못하고 이제 설법과 참선을 해가지고 후학들을 지도합니다. 설법과 참선을 해가지고 후학을 지도하는데 그 지도를 시작한 데가 어딘가 하면 황해도 신광사예요. 황해도 신광사. 그래서 황해도 신광사는 지금 이제 뭐 이제 북쪽이 됐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찾아갈 수도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황해도 신광사에서 이제 참선 후학들을요 참선과 설법을 해오면서 후학 지도를 나섰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나섰는데 이제 이 무렵에요 이제 고려가 상당히 이제 이어른의 시대 때는요, 나홍선사 시대 때는 고려가 기울어져가는 쇠퇴하는 시대 아닙니까? 공민왕이 끝이니까요. 공민왕 뒤에 또 우왕이라고 하는 잠깐 거쳐간 사람이 있는데 그 이제 있어요. 있는데 이미 이제 기울어져 가는 때거든요. 그래서 이때 뭔 난이 일어난가만요. 홍건적의 난이 일어납니다. 홍건적, 이제 홍건적. 이게 중국에서 오는 떼놈들이죠. 그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한국 사람들이 저거들 근데 누가 저 외국 기자가 그랬어요. 맨 한국 사람들은 놈짤 붙인다. 놈자 붙인대요. 한국 사람들은요. 중국 사람은 뭐라 그럽니까? 대남이라고. 일본 사람은 놈자 붙이죠. 또 이제 미국 사람은 이렇게 놈자를 붙인다고 그 어디 기자가 그걸 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 이런 그 역사적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말이죠. 나가지고는 엄청 괴롭힌 거예요. 홍건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게 도적놈들이거든요. 도적대들이거든요. 근데 국군이 기울이니까는 이것들이 도적대가 쳐들어 왔는데 그거를 막질 못하는 거예요. 막질 못해갖고 뭔가 하면요. 공민왕이 말입니다. 고려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개경 아닙니까? 개경을 버리고 공민왕이 어디로 가는가 하면 안동으로 가요. 안동으로 피신을 가요. 홍건적의 난을 피해가지고요. 이게 정말 이런 걸 보면요. 국군이 기울어지면은 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에 말입니다. 이제 그 전에 우리 이제 지금 우리가 고려시대 때 8만 대장경 만들었죠? 왜 대장경을 만들었습니까? 몽고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원력을 빌려갖고 몽고의 침입, 그러니까 몽고, 이것들이 또 이제 쳐내려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뭔가 하면요. 8만 대장경을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리고는 또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수월 간음도예요. 그림을 하나 그려요. 엄청난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불교를 통해 가지고 몽고족의 침입을 방지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문화를 이제 지금 갖추어 갑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문화에 대한 이해를 다시 한번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제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간단하게 그거를 지금 내가 이제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이게 지금 하다가 또 지금 내가 금방 딴 생각이 나갖고 지금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문화가 발달하는 데는 이제 세 단계를 거친다. 내가 전에도 얘기했는가 모르겠습니다. 문화 발전의 3단계. 문화 발전의 3단계. 자, 첫째, 문화 발전. 자, 문화 발전의 3단계. 첫째 단계는요, 문화가 발전하는 데는 세 단계를 거치는데, 첫째 단계는요, 수직 문화. 수직 문화 단계. 수직 문화 단계는요, 수직은 이거 아닙니까? 내림 문화죠? 예, 내림 문화죠. 내림 문화. 이게 이제 이 수직 문화. 그래서 이거는 뭐죠? 전통을 존중하는 거. 이것도 참 좋은 것입니다. 전통을 존중해요. 우리나라 전통 수직 문화 단계. 그래서 이걸 내림 문화 그러는 거예요. 이거를 가장 잘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습니까? 일본이에요. 일본 사람들은요, 이거 아주 기맥히게 잘합니다. 수직 문화를 잘하는 거예요. 전통을. 근데 여기서 절대로 문화에 꽃이 안 핍니다. 왜 꽃이 안 피는가 하면요, 갇힌 문화예요. 갇힌 문화. 한정된 울타리 속에 문화가 딱 갇히는 거예요. 한정된 문화 속에 딱 갇혀. 그래서 갇힌 문화예요. 이게. 그래서 절대 문화에 꽃이 안 핀다면 우물안 개구리식 문화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이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뭔 단계로 가는가 하면 두 번째 문화 발전이 어떤 단계로 가는가 하면 뭔 단계입니까? 예, 수평 문화. 수평 문화. 그래서 수평 문화 단계는요, 이걸 문화를 바깥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 우리나라가 불교를 받아들였죠. 불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요, 불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신라, 고려, 천년간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였고 불교 문화를 꽃을 피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횡적 문화 단계예요. 횡적 문화 단계. 그래서 받아들이게 바깥에서요. 이제 이 대단히 이제 이 수평 문화가 중요한데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절대로 문화의 꽃이 피질 않는 거예요. 안 돼요. 아무리 피우려고 해도요. 그래서 잘 받아들여야 돼요. 바깥에. 근데 이 행적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 이걸 알아야 되거든. 가장 소중한 것이 뭔가 하면요, 종교예요. 종교. 이 종교가 가장 소중. 종교. 이 종교를 어떻게 저는 해석을 하는가 하면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는요, 이게 뭔가 하면요, 문화의 엑기스예요. 엑기스가 뭡니까? 진액. 그래서 그 종교를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건 그 문화권의 엑기스를 우리가 받아들였다 이 말이거든. 엑기스를 받아. 자, 이걸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지금 이걸 언제 이때는 뭔가 하면요, 불교를 받아들였죠. 맞죠? 아이, 신라, 고려. 불교가 국교였잖아요. 그러니까요, 불교라고 하는 것을요, 이때 우리나라가 받아들인 불교는 완전히 인도 불교도 아니고, 인도에서 다시 어디로 왔죠? 중국에 왔죠? 그렇죠? 중국화된 불교죠? 상당히 중국화가 된 불교예요. 그 불교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적으로 성숙된 문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 이 말이죠. 이것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문화에 있겠어요. 그래서 그 종교를 받아들였다. 횡적 문화 단계에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횡적 문화를 조금 더 우리가 설명합시다. 조선조 500년간은 뭘 했었습니까? 유교죠.
유교. 그래서 유교를 받아들여 갖고 유교의 문화의 핵심 사상, 핵심 엑기스를 우리가 조선조 선비들이 얼마나 유교 숭상했습니까? 대단했죠? 중국에도 못했어요. 그런 유교를요. 근데 우리 조선조 500년간 했다니까요. 그게 그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는 불교를 받아갖고 불교 문화의 엑기스를 우리 문화 토양 속에다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요, 조선조 500년간은 유교를 깔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말에 받아들인 것이 뭡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였죠. 그래서 기독교 받은 지 지금 한 100년, 200년이죠. 200년간 말입니다. 이 기독교를 받아들였다 이 말은요, 문화의 엑기스를, 서양 문화의 엑기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래가지고는 문화 토양 속에다 까는 것이, 이게 뭔가 하면 수평 문화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수평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불교도 받았죠, 유교도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기독교도 받아들였죠. 이런 나라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없다 이 말이죠. 지금은 이슬람까지도 받아들여요. 아이고, 우리요 이슬람 국가에 안 태어난 것 진짜 다행입니다.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창타님 들죠? 아니, 만약에 창타님이 이슬람에 났다 그래 보세요. 머리 저렇게 내놓고 댕기겠어요? 못 내놓죠. 자, 그 얘기를 이제 수평 문화 단계라고 그러게. 이걸 행적 문화 단계. 그래서 이제 종교를 받아들였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가. 이 문화 단계에서 수평 문화 단계를 우리나라는 멋지게 거쳤다 이 말이죠. 멋지게 거쳤어요. 근데 이 수평 문화 단계에서도 절대로 문화의 꽃이 안 핍니다. 왜 안 피겠습니까? 혼합 문화가 되기 때문에요. 혼합 문화. 혼합은 섞이죠. 섞임. 이것저것이 섞여가지고 복잡하기만 하지 그 문화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이거는 가치 문화죠. 한정이 딱 되는 거예요. 가치는. 근데 또 이거 받아들여가지고도 꽃이 안 펴요. 왜냐? 혼합이 되기 때문에요. 혼합의 상대되는 단어는 뭔 단어입니까? 혼합의 상대되는 단어. 종합이죠. 종합을 해가지고 내 것을 완전히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종합을 해가지고 그냥 섞여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종합을 해가지고 완전히 자기화 해야 된다. 종합, 자기화. 문화의 자기화. 문화의 자기화. 이게 말이죠. 되지 않으면은요, 문화의 꽃이 안 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뭔가 하면요. 세 번째 단계 뭐라 그랬습니까? 예? 장타한도 몰라요? 혼합? 자, 수직 문화, 수평 문화. 이제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문화 발전의 마지막 단계가 뭔가 하면 역수직 문화. 이게 뭔 말입니까? 예? 뭔 말이에요, 역수직? 다시 수직으로 돌아간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역수직. 거꾸로 수직으로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수평의 단계를 거치고 난 다음에 수직으로 가야 돼요. 수직으로 간다 이 말은 뭔가 하면요, 자기의 전통을 잡아 세우는 거예요. 맞죠? 자, 이 자기의 전통을 잡아 세울 때 뭐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요, 종합이에요. 종합요. 확실하게 다 종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불교도 받아들이고 유교도 받아들이고 기독교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가지고
문화의 엑기스를 우리가 토양 속에 다 깔았거든요. 깔아가지고 우리가 닮아가다가 보니까 걸레 와가지고 우리가요 서양 사람 다 됐죠. 그런데 안 그랬습니까? 아니 서양 사람 다 됐다니까요. 여도 지금 다 서양 사람 다 됐어요. 저만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왜 뭐 옷 보세요. 이게 다 서양 사람 됐잖아요. 저만 지금 한국 사람이에요. 서양 사람 다 돼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자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것을 찾자 하는 자각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 자각이 뭔가 하면요 역수적 문화를 형성해 가는 거다 이 말이죠. 이 문화라는 것이 대단한 거예요. 저 역수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문화의 꽃이 핀다. 제대로 핀다 이 말이죠. 그자 지금 말이죠 21세기 한국은 어느 단계 문화 발전은 어느 단계에 와 있는가 하면요. 저 어릴 때는 이거였어요. 어릴 때는 이거. 권사님도 어릴 때는 이거였어요. 근데 대학 다니고 중고등학교 다니고 대학 다니고 할 때 이거였어요. 그때부터 이걸로 들어갔어요. 맞죠? 이걸로 들어갔어요. 그것도 그거는요 80년대 90년대 후반에 가가지고 서서히 어디로 들어가면 1위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서서히. 그래서요 이게 이제 대단히 중요한 것인데 저 대학 다닐 때요 철학 그러면은요 맨 소크라테스 서양 철학만 얘기했다니까요. 그랬죠? 창탄도 그랬죠? 지금 아니 검장님도 그랬죠? 맨 서양 철학 했잖아요 우리가요. 그렇죠. 지나고 나면은요 억울하다는 거죠. 근데요 돌 김용옥이가 말입니다 혜성처럼 나타났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제일 처음 쓴 책이 뭔가 하면요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그 책을 가지고요 우리 조카 연세대학교 졸업하는데 졸업식장에서 그 책을 읽었다니까요. 축구하러 가가지고요 그게 동양학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서양 철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양 철학도 있다. 그걸 찾아가는 시초의 단초를 누가 했는가 하면 도굴 같은 사람이 했다. 그 이제 역수적으로 가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1세기 지금 왔잖아요. 완전히 이제 역수적으로 간 거예요. 우리 찾는 거예요. 오늘 시간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시다요. 감사합니다.